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06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형이 뭐 할 얘기가 좀 많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주제가 50공안검사 황교안 대 전대협 3기 의장 임종석. 5.18 39년 기념식 참석한다는데 티격태격했어요. 티격태격했습니까? 최근에 얘기해봐요, 형님. 공교롭게 이제 임종석 씨가 그 황교안 공안검사 시절에 원한 관계가 좀 있어. 네. 이제 여기 이제 전대협 3기 의장으로 이제 그때 구속됐는데 그때 담당 검사가 이 황교안 검사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앙금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더 말싸움이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앙금이 있는 말싸움이니까 서로 좀 지나친 게 있었죠. 난 그 내용이 너무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뭐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뭉뚱그리면 또 재론을 해야 되네. 임종석이 들려주는 황교안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는 황교안 지지자라고 늘 말하고 다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지지자예요. 형이? 예. 야, 이것도 헷갈리네. 뭐야, 형? 갑자기 뭐 아니, 형이 황교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야? TV 조선에서도 했고 그게 방송을 탔고. 나는 진짜예요? 예. 근데 지지를 한 오늘 명만 커밍 아웃이에요? 지지를 한 명만 할 필요는 제목 없잖아. 나왔다. 커밍아웃. 나는 황교안을 지지한다. 황교안 지지한다. 근데 지지를 한 명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아직은 결정을 못했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서 차기 대선 후보로서 열렬히 지지를 해요. 진짜? 이거 뽑으실 거예요, 투표를? 바람직한 사람이네, 아주. 아니, 지지를 하는 사람이 왜 꼭 한 명이어야 되냐고. 여러 분 중에 한 분이. 당마다 한 명씩 있을 수가 있잖아. 당마다. 그럼 자유한국당에는 최적의 인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황교안 대표를 열렬히 지지를 하고 최근에 보이는 사진 찍으러 다니는 대선 행보도 지지한다고. 네네. 그러니까 황 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올린 사안으로 이제 집약해서 얘기를 하면 네. 70년대 후반이에요, 정확히. 유신 말기부터 이제 80년대 한 5, 6년까지가 학생운동계 절정기라고 보면 네네. 돼요. 그 후도 좀 있었지만 그건 확 양상이 달라요. 87년이 이제 마지막 활용동정을 찍었던 거고. 그랬을 때 둘이 어떻게 보니 상징인물이 되네. 근데 지금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젊은 날에 각인 뇌에 강하게 새겨진 평생 잊지 못한 트라우마가 두 사람 다에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황교안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공안검사고 임종석 씨는 그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가졌던 세상에 대한 뜻이 여전히 연장되는구나. 그 출발점의 차이. 다시 말해서 유신과 전두환 시절에 한 사람은 민주화에 이제 나섰고 한 사람은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생이 흘러서 이렇게 마주쳤는데 나이 차이는 꽤 많습니다. 두 개의 궤적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내 뇌리에 가장 걸린 거는 황교안 대표가 시장에선가 어디선가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임종석 이름을 콕 집어서 이 사건의 촉발 계기가 된 거. 임종석이가 돈 벌어봤냐? 정상적으로 돈 벌어봤냐? 다 소리 지르고 떼써서 뺏어서 얻은 것이다 그래요. 그런 표현도 있습니까? 네, 뺏어서 얻었다? 뺏어서 얻은 거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돈 벌어봤냐는 얘기는 뭐 사석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좌파 이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뭐 이렇게 운동권 한 사람들한테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얘기죠. 너무나 이제 이상한 게 돈 벌어봤냐라는 소리를 하면 그 심리 분석으로 들어가면 뭘까? 나는 황교안 씨가 돈 번다는 행위가 뭔지를 직장 생활 해봤냐 이런 뜻이겠죠. 일반 직장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이 직장 생활 가졌던 해봤냐. 공무원이나 뭐 로펌 변호사 이런 걸 해봤냐고. 임종석이가 시민사회단체 할 때 한 달에 한 200만 원 받았겠죠. 간신히 살았겠지. 그 사이에 책 쓰고 강연해서 어떻게 떼우고 살았겠지. 근데 국회의원을 재선인지 삼선인지 헷갈린다. 거기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후로는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쭉 왔기 때문에 야, 국회의원을 한 것도 남의 돈을 뺏어서 산 걸로 여기는 그 인식 체계는 무엇일까? 그 얘기가 직장 생활이 아닌 창조적인 일을 하느라고 IT 쪽에 예술계 다 정상적인 월급이 아니라 그때 작품으로 조금씩 프리터나 프리랜서처럼 버는 사람들은 다 돈 버는 게 아닌데 그거 한 모금 마시고 술 취했어 벌써? 이 공무원적 마인드로 국가를 경영한다 그러면
꽤 재밌겠다. 예술가들이 일단 싹을 잘 그런 내구나. 비판의 목소리는 있어요. 아니, 근데 정상적으로 그 뜻은 뭐냐면 직장 생활 해봤냐 이런. 아니 뭐 안주까지 먹냐? 박종진 앵커는 방송 도중에 무슨 뭘 또 씹으면서 뭘 아까 주섬주섬 뭘 또 꺼내더라 이렇게 아주 햇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뭘 꺼내더니 뭐 목이 아파서. 앵커가 은단이야. 은단 방송 끝나고 먹어야지 이 사람 막 목이 방송 너무 전에 먹든가. 하여튼 황교안 대표의 말은 이거예요. 돈 벌어봤냐는 뭐냐면 이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표현을 한 거야. 세금 내봤냐? 그거고 그 다음에 돈 뜯었냐는 이런 표현을 그걸 좀 과하게 표현한 건데 보통 이제 이 시위꾼들이죠. 시위꾼들이 이게 요즘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과격 시민단체들이 기업을 협박해서 돈을 뜯는다 이거야. 기업을 협박해서. 정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가 시민단체들, 과격 시민단체들이 막 때리잖아. 어떤 집단이든 어떤 기업이든 막 가서 데모하고 그러면 무마하느라고 뭐 이렇게 봐주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비꼬아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일생을 이제 열심히 산 사람들, 그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애국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직장 생활을 했건 사업을 했건 뭐를 했건. 근데 으쌰으쌰만 하는 사람들 세금 평생 얼마나 냈겠어. 그 얘기야.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겸 뭐 민생 투어라고 그래서 지금 배낭 메고 다니잖아요. 나 배낭을 배낭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더라고. 물을 넣고 다니니까. 양말, 반스 그거 다 들었지. 이 사람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말, 반스 갈아입어야지. 양말 반스를 넣어 갖고 다닌다. 그거 갈아입어야지. 물 누가. 냄새 좀 나겠다. 하여튼 좋은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여러 말을 쏟아냈어. 예컨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돈 벌어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을 징역도 살고 소위 정의로운 일에 자기 헌신한 사람들에게 돈 벌어봤냐 이거 사실 약 올리는 거거든. 그런 돈 식의 벌어봤습니까? 이렇게 그런 말을 했고 돈 벌어봤냐 이렇게 했겠어요. 나는 그렇게 들려.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너무나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듯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제 창녀라고 그랬어. 달창이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모르고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 씨는 자기가 한 말을 다 모른다고 그랬거든. 자유대 행사를 왜 왔습니까? 모르고 왔습니다. 에? 반민특위 국민 분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왜 그랬습니까? 반민특위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반문특위라고 그런 거예요. 모른다가 계속 나와. 그래서 난 처음에 왜 모른다고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일베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정치를 배우는 것 같아요. 일베에서 날마다 들락날락 하다 보니 이게 배에서 문노스에 장갑 빠진 것 같아. 많잖아. 모를 때 모른다고. 근데 모르는 거를 난 연설하진 않지. 모르는 거를 입에다 담거나 글로 쓰진 못하죠. 달창이 무슨 모르니까. 창녀라는 뜻이에요? 달빛 창녀단이라고 이제 일베들이 부르는 용어를 달아빠진 일베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달아빠진 그 구두창 있잖아. 그걸 달창이라고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달아빠진 구두창이 KBS 여기자 비판하고 있죠? 이게 말이 돼? 달아빠진 구두창이 KBS 여기자를 비판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뭔 얘기야? 나경원 씨가 달창들이 KBS 여기자 비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말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거야? 그게 집약적으로 지난주 말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자 여론조사에 반영된 걸 보니까 한창 어디서 좁혀지던 조사한 겁니까? 정확히 리얼미터. 리얼미터입니다. 민주당이 43.3%, 자유한국당이 30.2%로 13%로 벌어졌는데 이 바로 일주일 전 같은 조사 기관에서 1.3%로 양당 간의 격차가 좁혀졌었어요. 일주일 만에 갑자기 13%가 벌어졌어. 달창 한마디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죠? 적어도 국민들 속에 상식은 살아있다 이거야. 황교안 대표가 자리에서 그 사이에 이탈되는 일이 없게 계속 갔으면 했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열렬 지지자야. 황교안 만세! 황교안 대표가 계속 나와야지만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뜻에서 지지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냥 한 가지만 말할까. 황교안 만세! 황교안 지지! 그러면 이거야. 나경원도 지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우파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실정 때문에 지금 우파가 지금 단합했잖아. 그러면은 심지어 이런 말들 한 사람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말아먹어라.
그래야 다음에 바뀐다. 계속. 그런데 그게 잘못된 얘기라 이거야. 왜? 나라 먹으면 국가가 주저앉는데 국가 주저앉는 다음에 집권해봐야 우파가 집권해봐야 뭐하냐. 3년 남았는데 3년 안에 나라 망할 수 있어요. 이봉기 씨. 큰일 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 제발 이제 바꿔야 돼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난 얘기하는데 왜 아니. 마음의 문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이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갈려줘. 가르쳐 줘.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경제 말아먹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 뭐가 말아먹어? 고용 참사. 고용 참사. 통계가 19년 전에 통계가 이루어졌어요. 국가 단위로. 통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고용 수치가 제일 최악이 됐어. 경제 성장률도 최악.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이번이 처음이고. 전기 대비 마이너스 처음이고. 10년 만에. 이것도 통계 사상 동기별, 처음이고. 동기별. 고용 참사도 통계 사상 처음이고. 자영업자들 가게 문 닫는 숫자도 통계 사상 처음이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다 처음인데. 아니 그러니까, 몇년 만에 처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통계 사상 처음이야. 그러니까 경제가 잘못됐다. 20년 통계 사상. 경제가 지금 나빠지고 있다. 아니 그거 말은 몰라 그거? 야, 놀랍다. 몰라? 놀라운 게 아니라 어떤 통계 지표를 보길래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좀 얘기했잖아. 다 나온 건데. 저래요. 청와대에서 지금 저렇기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 형 이거를 청와대에서 경제가 좋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거야. 실업률이 늘어났는데 고용률도 더 이상하게 늘어나. 노동 유입 인구가 많아져서 그래.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노동 참여 인구가 늘어나서 그래. 다른 통계를 볼까? 국민소득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무슨 총생산액이라든지 무슨 뭐지 가계 소득 증가율이라든지 등등등 이제 세부 지표로 들어가서 거시 지표상 한국 경제가 거대한 산업 개편과 더불어서 상승하는 중인지 문제되는지. 지금부터 14, 15년 전에 노무현이란 대통령의 행정부가 있었는데 5년 내내 지금보다 훨씬 못지않게 경제가 폭망했다고 온 뉴스가 때리고 고용지표 무슨 지표 난리를 쳤는데 그 시절이 지나놓고 그 전과 후를 쭉 연이어서 보니까 매우 경제 성적이 좋았던 총생산이 4.5% 성장했고 민간 소비도 늘었고 외환 보유도 늘었던 매우 경제적으로 양호한 시기였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를 계승한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경제가 추락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또다시 노무현 2가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지표상의 여러 가지 분석들, 경제가 폭망했어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보세요. 다음 정권 와갖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제 현황 전체를 큰 지표화 시켜놓고 보면 아마 대단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어떤 수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도가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어떤 수치를 보면 이렇고 또 어떤 수치를 보는데 막 꺼내갖고 대한민국에도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지금 무디스의 그 신용 S&P하고 신용평가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예상치하고 근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출이 지금 아주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일본이 20년 경제 불황을 겪고 거기서 탈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한국 경제가 가고 있는 방향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게 결국 중하위 소득이 아무리 늘어난들 뭐해? 윗대가리가 다 가져가 버리면 결국은 중간과 그 이하의 사람들 저소득층의 지출과 소득과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늘려주겠다는 정부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 동안에 일정 정도 부작용이 나오는데 감수하시라. 네. 한국인 아프리카 피랍 사건을 우리가 몰랐어요, 그죠? 이걸 몰랐죠? 이게 외교부가 이게 구멍이 난 거예요, 보니까. 그죠? 프랑스가 구해줬어요. 네, 프랑스가 구해주고 국적을 확인을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국적 맞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야, 대한민국 외교부 왜 이러십니까, 진짜. 난 국민을 구하는 거는 안중에 없고. 와, 이거는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창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오히려 피랍됐다는 자체도 몰랐으니 사실도 몰랐고 구하는 거는 굉장히 둘째치고 이거는 좀 흥분해야 돼요. 형이 아프리카 사라졌어. 사라진 것도 몰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근데 프랑스가 형을 구출했어.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확인하겠다고. 그러면 결론은
우리나라 정부에는 내가 미안하고 프랑스 정부에는 고맙지. 정부 해외 여행 지침 전체를 어기고 다녔잖아. 가지 말라는데 갔고. 또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인근의 공간에 신고라도 했었어야 되죠. 나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닌 거야, 이 사람은. 1년 3개월 동안. 어떻게 해? 프랑스는 왜 구했는데? 내 얘기를 하고. 프랑스는 자국민들 두 사람이. 생명이 중요하니까. 프랑스는 자국민 두 사람이 그렇게 납치돼 있으니까 구하러 갔는데 덤으로 미국인 한 명, 한국인 한 명이 잡힌 거니까. 근데 우리 국민은 국민이 아니야. 대한민국 입장에서. 시끄러워요. 말 같지도 않은 미국도 소리네. 몰랐나요? 미국도 몰랐지. 미국 여성하고 이 한국인 장 씨가 사하라 어딘가에서 마주쳐. 모르는 사람들이야. 네, 사하라에서. 아줌마들이야, 둘 다. 40대 아줌마들이야. 미국 여자가 나이가 좀 많대. 그러니까 둘이 친해진 거야. 그래서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친해져 갖고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내란 있는 지역 말리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건데 지역 공간에 연락도 안 하고 세계 여행을 떠난 사람이 피랍돼 갖고 가족도 모르고 있는데 외교부가 몰랐다고 외교부를 비난하는 걸 보면 참 이 국가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가 너무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행 자제 국가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나라예요? 자, 그러면 부르키나 파소라고 우리가 잘 모르는 전혀 나라야. 몰라. 부르키나 파소. 잠깐만, 가지 말라는 지역에 간 그 아줌마도 잘못이지. 네, 1차 잘못.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행정 그러니까 뭘 잘못했어? 우리나라 외교부가 뭘 잘못했어? 구하지를 못했잖아. 그리고 납치된 걸 몰랐어. 납치된 거를 몰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에 입국한 사실 자체를 몰랐을 아니 거야. 납치된 걸 몰랐대. 근데 이거 그게 하루 지금 이틀도 이 아니고 방송을 납치된 분이 겨우 지금 그럼. 살아나서 이봉규 죽음에서 지금 씨가 살아나서 이걸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봉규 씨가 이 건물 말을 좀 자제합시다. 중간에 갇혔는데 자제합시다. 갇힌 상태로 가족도 말 안 해, 본인도 말 못 해, 아무도 말 안 하고 한 달이 외교부의 지나면 입장도 누가 알아? 이해를 해 줄 테니까 형 그분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분 나 이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국가가 그래. 뭔데? 근데 이제 국민의 생명과 영토의 보존이 최고 형 말도 맞고 형 말도 국가는 맞고 마법이 아니야, 마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근데 이게 구할 박근혜 도리가 정부 없는 거야. 외교부였으면 형 완전히 또 난 그러지 않았지. 이 장모 씨가 여행 자제 지역을 여행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말썽이 된 거에 대해서 막 비난 여론이 있고 이 사람 그 병원비, 입국, 비행기표 국가에 대지 말라고 난리쳐서 이 사람 결국 사비로 다녔거든요. 근데 이면이 있다 이거야.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여길 떠나 있는 사람이 600에서 800만을 헤아리는 세계 1위. 자국을 떠나 있는 국민 수가 자국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우리의 원동력이야. 그래서 솔직히 이 장 씨가 법을 어겼어요. 막 겉으로는 얘기를 하나 사실은 뒤에서는 어떤 곳이라도 탐험해보고 싶어하고 여행해보고 싶어하고 알아보고 싶어하는 한국인 특유의 그 기질 이런 에너지가 현재 한국을 만든 힘이기도 해요. 네, 하여튼 뭐 실종됐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하여튼 장 씨가 실종 하여튼 잘 사실은 구출이 몰라. 돼서 네. 너무 좀 다행이고요. 그 사람도 물론 경솔했거나 좀 위험을 근데 참 자초한 이분 있지만 정말 거의 죽었다 살아난 아니 거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죠? 이게 실종되잖아요. 실종되면 정보가 공유돼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어디 나라에서 실종됐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사관하고 공유가 된 거야. 실종됐는데 프랑스인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구출 작업이 들어간 건데 우리는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은 거야. 미국도 공유가 안 됐대잖아요. 그건 조사해봐야 미국인도 똑같이 미국 정부가 몰랐어요. 한국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는 저 일본인의 마인드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 아무리 일본 사람이어도 그렇지. 뭐가 일본인의 마인드. 미국도 모르고 우리도 네, 몰랐어.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예, 주간 박종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좀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사회 이쪽도 좀 집중적으로 하는 좀 폭넓은 어떤 방송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내용이 혹시나 나오면 저희는 녹화하기 때문에 전부 PD가 전부 편집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봉규 씨가 모든 대통령 지지를 바꿔왔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문재인 아유, 대통령 지지로 바뀌는 지지나 한 번도 안 방송까지 바꿨어.
한번 보자고. 지지 안 바꿨다니까. 아이, 내가 계속 비판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투표한 네. 것만 내가 얘기를 했지. 얘기 안 노무현 하고만 대통령만 한번 저기 하셨고. 이봉규 씨가 방송으로 내가 바꾼 적은 없어요. 방송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렇게 왜곡하면 안 돼. 차기 민주당 대통령 그렇게 후보를 왜곡하면 안 돼. 지지할 때를 한번 기다려보고 형도 황교안 대표는 나는 지지 황교안 바꾸려고 대표 하잖아. 계속 이제 지지. 바꿨잖아. 그러니까. 아 계속 지지. 아니, 그렇지. 나는 황교안. 자, 아니야, 황교안 나는- 대표는 지지한다. 오늘 제목은 아니야, 그걸로 그거 달도록 하겠습니다. 왜곡을 하면 안 돼요. 주간 내가 박종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투표한 거를 왜곡하면 안 예, 되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방송으로 비판하고 이런 항상 네, 감사합니다. 비판했는데 칭찬한 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황교안 지지.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방송은 다 하는데. 황교안.